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유럽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자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사용 제재를 요청하는 등 비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천연 가스 생산이 줄어들면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유럽의 겨울 가스 가격이 최고 60% 정도 더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파라마운트 스트리밍 서비스를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파라마운트 측과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유럽은 지금 더위가 엄청난데 에어컨디션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은 지금 폭염이 한 달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고요. 이 미국식으로 화씨로 계산하면 100도가 넘는 엄청난 불볕더위가 지금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낮에 더운 건 그렇다 치고 밤이 돼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에어컨을 좀 켜야 되는데 이제 유럽 각국 정부들은 시민들에게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좀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도 절전령이 내려졌죠. 그래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기 사용을 이제 최소한으로 할 것을 이제 당부하고 에어컨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라고 오늘 나왔는데 유럽은 더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더운데도 에어컨을 좀 자제하라, 네, 이런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역시 그 폭염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러다가는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모자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심각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란 가능성을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에어컨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공급되는 그 천연가스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유럽에 보내주는 공급하는 양을 지금 줄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 지금은 더우니 여름이니까 좀 덥긴 하지만 그럭저럭 참을 수 있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 유럽 굉장히 추워지는데 추울 때는 정말 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럽 각국 정부들이 시민들에게 좀 힘들겠지만 좀 절전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 주민들에게 요청만 하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주택이야 전력을 보내주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일반 주택을 일반 가정을 상대로는 이제 당부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기차역, 공항 같은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직접적으로 전력 사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시설들의 특정 온도 유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어컨 온도를 27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섭씨 27도인데 화씨로 하면 80.6도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80도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 된다는 이런 법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트는 김에 아주 시원하게 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전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80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에어컨 트나 마나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렇게 에어컨 온도까지 지금 강제하고 나섰고요. 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도 섭씨 19도 그래서 화씨로 치면 66.2도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런 규정까지 포함시켜서 물론 이건 더 한창 더우니까 지금은 필요 없지만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되면 필요한 규정이죠. 그래서 난방 규정까지 함께 이번에 통과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주 법까지 만들어서 에어컨을 가동을 하더라도 너무 낮게는 가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심지어 스페인 정부는 상점과 사무실 등은 밤 10시부터는 불을 끄라는 지침도 내렸어요. 그래서 사무실이나 상점도 10시 넘어가면 다 소등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전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 정부의 구호까지 나왔는데 티셔츠를 입고 쇼핑하라. 이런 캠페인 구호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우면 옷을 아주 가볍게 입고 나가라.
덥다면서 옷 입을 거 다 입으면서 더우니까 에어컨 틀라고 그러지 말고 아예 더우니까 최소한의 옷만 입고 나가라. 그래서 시원한 옷차림으로 다녀라. 이게 스페인 정부가 지금 스페인 시민들에게 캠페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티셔츠만 입고 나가라. 뭐 체면 차리고 할 것도 없고 티셔츠만 입고 나가라. 이제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스페인 정부는 상점들에 대해서도 자동문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물론 자동문은 또 그거 자동문 여닫고 하는데 전력이 들어갈 수 있지만 대신에 자동문이면 사람들이 출입할 때 외에는 항상 닫혀 있잖아요. 그렇죠. 닫혀 있기 때문에 온도를 이제 낮게 유지할 수 있고 이게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이 열어놓고 그냥 가버리면 계속 열린 상태로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문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출입할 때 외에는 반드시 닫혀 있도록 그래서 온도를 좀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문 열어놓고 에어컨 트는 것을 단속합니다.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래서 상점 같은 경우에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면 이제 범칙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에어컨 낭비를 못하도록 지금 유럽은 각국 정부가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수도 파리의 경우에는 최대 150유로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 달러화로 하면 한 180달러 정도 되는 범칙금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함부로 틀다가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제 180달러씩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위네는 아예 피크타임 외 시간에는 신호등 불까지 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늦은 밤이나 새벽이나 이럴 때는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신호등 불 안 켜도 신호등이 꺼져 있어도 문제 없다. 그래서 신호등 불까지 지금 독일 위네는 끈다고 그래요. 그만큼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죠. 유럽은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런 상황이고 베를린 같은 경우는 전승기념탑, 베를린 성당, 샬로텐부르크 궁전 등에도 절전 정책이 좀 강조되고 있어서 이런 데는 사실 저녁이 되면 또 휘황찬란하게 뭐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런 게 다 이제 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공공명소의 조명 1,400여 개 끄는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아마 요즘 유럽을 가면 저녁이 되면 그냥 어두컴컴할 거예요. 다 꺼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유럽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는 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견뎌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 사람이 견디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뭐 요즘 캘리포니아 이 남가주이고 LA도 더워서 저는 낮에 집에 있으면 너무 덥다는 느낌이 있고 에어컨을 틀어도 별로 시원한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예. 여기 이거 LA도 좀 불볕더위가 폭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에어컨을 켜도 사실은 견디기 힘든데 에어컨 없이 이 뜨거운 한낮을 견디라는 건 참 아무리 실내에 있다 해도 참 무리한 그런 요구 아닌가 싶고요. 요즘은 지하 뭐 3층에 내려가도 에어컨이 없으면 더워요. 더워가지고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막 분수대나 이런 물에 막 뛰어들고 물을 막 끼얹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물도 뜨뜻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물도 사실 순간 끼얹는 순간만 좀 시원한 그렇죠. 느낌 있지.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익어버리니까. 예, 맞아요. 이게 네. 그 아주 시원한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건 그래도 물을 끼얹지 않는 것보단 나으니까. 네네.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분수대나 이런 데서 물 끼얹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물로 뛰어들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옷 입은 채로 그나마 옷 입은 채로 물이 묻으면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더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옷을 입은 채로 막 분수대에 들어가고 물을 끼얹고 뭐 이러면서 근데 워낙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래도 금방 마른다고 그럽니다. 금방 마르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은 한순간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좀 그런 정도.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유럽을 한번 서치해 봤더니 어떤 중년 여성분이 스프레이를 물을 담아서 스프레이 가지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계속 자기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만큼 유럽은 정말 견디기 힘든 폭염 속에서 에어컨도 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데 이 참 유럽은 세계적으로도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데도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참 폭염도 심각하고 전력이 부족한 이런 상황도 심각하고 에너지 부족한 상황. 예, 참 어려운 더더구나 유럽에 가보면은 티셔츠 입은 사람들 없어요. 별로 티셔츠 잘 안 입거든요. 그러니까 티셔츠 입고 쇼핑하라라는 캠페인도 이거
막상 네. 그러한 이 지시를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네. 우리 미국에서는 티셔츠를 다 미국에서야. 입는데 유럽에서는 잘 안 입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네. 오면은 유럽의 에너지가 더 심각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은 뭐 더운 것도 사실 견디기 힘들지만 그래도 더우니까 그냥 뭐 좀 어디 나무 그늘이나 시원한 데 가서 좀 어떻게 견딜 수 있는데 추운 거는 사실 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사실 겨울을 더 걱정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이 가스프롬이 겨울철 가스 가격의 폭등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타스 통신과 가스프롬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유럽의 겨울철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 이후에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전쟁 이후에 러시아 가스 생산량이 13%가 지금 감소한 상태고요. 하반기에도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 하는 예측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가격이 높은데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아주 올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가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뭐 가스 가격은 지금으로서 예측이지만 현재 유럽의 가스 가격이 1,000 제곱미터당 2,500달러를 지금 넘어선 세제곱미터당이죠. 세제곱미터당 2,500달러를 넘어선 상황인데 보수적인 추산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겨울철 가스 가격이 더 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00 세제곱미터당 4,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지금 1,000세제곱미터당 2,500달러인데 이게 4,000달러니까 뭐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60%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겨울철 그 에너지 대란을 대비해서 유럽은 그동안 러시아가 제공해주는 천연 가스에 주로 의존해 왔는데 이걸 이제 석유로 좀 에너지원을 대체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은 지난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다 겪어놨는데 이제는 또 에너지 대란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직은 오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예. 어떻게 좀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좀 해결책이 나오길 바라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게 상당히 복받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